안녕하세요. 2021년 고향 혁신교육 컨퍼런스 마지막 날입니다. 고향 혁신 미래교육지구의 방향 모색 진행을 맡은 고향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장학사 신동석입니다. 고향형 혁신교육이 시즌3를 맞이하며 마을과 학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원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을과 학교의 만남에 대한 사례들을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게 맞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독양중학교 김수정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산중학교 김다인 학생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덕양중학교 진윤영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주엽일동 주민자치회 김영식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서는 덕양중 김수정 선생님으로부터 주엽일동 김영식 회장님까지 순서대로 올 한 해 마을과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앞으로 고향 혁신미래교육지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하는 동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주시면 이야기를 나누며 답변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중 김수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덕양중학교 교사 김수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을을 배우고 그 마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중에서 일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고민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눌 때 나눴던 주제 중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지? 라는 마음이 항상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평화를 배우고 평화를 이해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서 평화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지내왔는데 거기서 조금씩 구체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을도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마을교육 과정이 뭔지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도전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미래형 혁신학교,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요. 다행히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고 이전에 했던 생각과도 비슷한 지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정초와 덕양중이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거기에는 우리 두 학교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단체, 마을활동가들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뭘 하면 좋을지 얘기해보자라고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만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야기하다 줌에서 만나고 패들렛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서요. 비전 세우기 워크숍을 한 3회 정도 만났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우리가 뭐 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키워드도 뽑고 우리의 마을 자원 뭐가 있는지도 얘기하고 우리의 중심 가치는 무엇이다라는 걸 같이 함께 정리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활동 계획도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한 앞으로의 5년 정도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3단계 정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정말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부터 해보자라고 한 것도 있었고요. 뜻대로 된 것도 있고 뜻대로 안 된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가 중심으로 나눌 이야기는 그러면 수업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마을과 어떻게 만나면서 성장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진은 저희 애들이 마을에 나가가지고 미션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등교하고 함께 하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제일
행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을 가꾸기라는 주제로 1학년 체육사회 과학이 함께 했던 수업이었고요. 여기에는 화전마을학교 우리 선생님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말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 일원들이 모두 조금씩이라도 다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고요. 마을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이 뭔지 얘기하고 마을에 나가보고 랜드마크도 찾고 여러 교과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회의를 다들 막 끔찍하게 여길 정도로 많은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늘 해오고 있던 평화봉사를 이번에는 주제를 마을을 가꾸다로 해서 아이들이 마을에 벤치도 놓고 틈새 정원도 만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렇게 소책자로도 만들어 보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나갔던 경험, 마을을 직접 눈으로 많이 보고 와서요. 그 마을 지도 만들기 작업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종이에 1학년 전체 아이들이 각 구역을 맡아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큰 천의 지도 만들기 과정을 해서 이렇게 매일 아이들이 했는데 처음에는 좀 투덜거리다가도 이제 작업이 시작되면 막상 막 시간을 따로 내서 되게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다들 너무 신나가지고 기념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기 밑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저희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 전체 다 같이 원래 사진 찍자 그러면 되게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날은 다 같이 신나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학년 자유학년 주제 선택 시간과 기술과정 시간이 함께해서 마을 웹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도 다양한 마을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그 학급 활동으로 전체가 마을의 기한이라는 책을 읽고서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 주제를 맞춰서 토론을 한 다음에 마을과 행사팀은 행사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마을과 활동팀은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래서 올해는 사실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만남을 가지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 정도의 첫걸음을 뗐고요. 그리고 마을과 장소는 마을의 뜻깊은 장소를 찾아가서 보고 거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났고요. 여기 이렇게 활동한 과정들을 다 모아서 웹진을 만들었고 이것도 마지막에 친구들이 줌에서 그리고 각 교실에서 그리고 이제 만나서 서로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공유하는 작업을 가졌었습니다. 굉장히 긴 작업 시간이었고 발표 시간이었는데도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끝까지 참여해서 자기가 한 것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아이들이 되게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고요. 그리고 생태 수업도 했는데 저희 학교 뒤에 텃밭에 틀밭하고 모종 가꾸고 잎채소 가꾸고 심지어 열대과일도 키웠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키워서 먹는 것까지 그렇게 했었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김장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집에서 한번 김장하는 것도 되게 끔찍했는데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마을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다 오셔서 같이 김장하고 이것들을 의미 있게 마을 분들에게 또 전달하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수업의 주제 중에서 그 생태환경 공존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큰 파트인데요. 2학년에서는 그린피스라고 해서 전기차나 한옥 프로젝트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과학, 기술, 역사 여러 과목들이 연결돼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배우고 신재생 에너지 배우고 그리고 그러면 또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삶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장소들 가서 찾아서 경험하고 오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글로 써보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운동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활동가들이 나와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또다시 전달해주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에 대해서도 저희가 2학년들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한옥의 과학적인 그런 좋은 점들을 이야기 나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박물관에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에 갔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교실에서 이렇게 학교 공간에서 축소된 모형으로 정말 한옥을 만드는 기본 세팅을 해보는 그런 작업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었고요. 네, 그 시간이 사실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기 힘든 지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 해를 지나간 걸 저도 정리하면서 보면서 되게 여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도움과 그리고 배움과 성장이 있었던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저렇게 줌에서지만 모여서들 계속 중간 과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중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중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도 해주고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모여서 공부하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와 활동들을 해나갔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여러 주제를 통해서 배움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 공통점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떨 때 많이 배울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건 학교 밖에서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삶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울 때 더 많이 성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이 그 마을이 나와 전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질 때 좀 더 주체적이고 네, 적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관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배울지 네, 한 번 더 고민하고 네, 그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수정 쌤의 1년 이제 학교 살이와 학교에 관한 덕양충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봤는데요.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학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과정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 부모님들도 또 배우고 있고 마을도 또 배우고 있고 서로가 계속 배움이 연장되고 함께하고 또 연결되는 지점들이 참 아름답게 보이네요. 또 마을과 연결한 또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하셨는데 네. 시간 좀 짧아서 아쉽긴 한데 조금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김다인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반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김도현, 배준우 학생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자리를 조금 정리해서 두 학생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두 학생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네. 좀 나와주세요. 학생 여기 앉으시고. 네. 김도현 학생. 함께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일산중학교 몇 학년이죠, 지금? 1학년. 네, 1학년 학생들인데요. 마을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양시 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의 집 별이라는 마을 또 활동 공간과 또 일산중학교에서 연계해서 수업을 또 진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세 분 간단하게 먼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들고. 네.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산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일산중학교 1학년 김다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플래시몹이라는 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며 느낀 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 또 지금까지 했던 플래시몹 활동들과 그 활동에서 배우거나 느꼈던 점들, 힘들었던 점 또는 그 활동의 장점, 소개해주거나 추천해주고 싶은 점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학교, 교육청, 고양시청에 부탁하거나 제안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플래시몹을 하며 전체적으로 느낀 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2학기부터 자유학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술 수업을 학교에서 듣게 되었고, 그중에 플래시몹이라는 활동을 제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플래시몹이라는 활동이 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로 활동을 했었지만, 활동을 해보며 시간이 지날수록 초반에는 좀 춤 동작을 직접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언제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공연 예술 활동이다 보니까 동작이 따라하기 쉽고 또 누구나 같이 창작을 할 수 있는 동작들이어서 나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즐기며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해 외부 활동도 여러 활동도 좀 조심스러운 요즘 친구들과 강사 선생님들과 조금이나마 춤을 추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여러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정말 재미있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중학교 김도현이랍니다. 일단은 제가 플래시몹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활동을 처음 정했을 땐 플래시몹이 잘 생소하다 보니까 재미없을 것 같다고 느꼈고, 하지만 친구들과 동작을 만드는 과정이 재밌다는 걸 깨닫게 하는 활동이었고, 외부 강사 선생님 통해 고난이도 동작을 배우면서 활동을 할 때는 동작을 외우기 어렵다지만 하다 보면 동작을 점점 외우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활동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동작을 그렇게 다양하게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지만 강사 선생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더 나은 동작을 배웠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플래시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중학교 2학기에 전학 온 배준후라고 합니다. 저는 2학기에 일산중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온지라 일산은 아직 생소했고 어느 활동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활동 자체를 보자면 일산과 서울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도 플래시몹이라는 활동과 유사한 창작무용이라는 활동을 했어서 어느 정도 그쪽 활동들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 열심히,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과 조를 짜서 동작을 창작하는 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활동 대부분이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친절하셨고 어떻게든 수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려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플래시몹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춤과 놀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공연 예술 활동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다른 분들께도 플래시몹을 추천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했던 플래시몹 활동들에 대한 느낀 점이나 힘들었던 점, 그런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활동은 손수건을 염색을 하는 활동인데요. 온라인 수업으로 오방색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배워보고 난 후 오프라인으로 만나 직접 손수건에 무늬를 만들어보고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으로 손수건을 염색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염색 전 직접 손수건에 무늬를 넣어보고 염색도 직접 색을 골라서 해볼 수 있었던 점이 너무 좋았고, 다 처음이라 염색이 다 되어져서 무늬와 함께 예쁜 색이 입혀져서 나온 손수건의 모습을 보며 뿌듯하였고 또 동시에 신기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함께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활동은 안무 창작 활동인데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전체 주제들을 정해보고 또 그 주제 안에서 떠오르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든 뒤 그 문장들을 하나씩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나타내보고 그 동작들을 연결해서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해보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동작들로 나타내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생각해보며 해보니까 훨씬 수월했고 친구들과 함께 춤 동작을 맞춰보고 같이 해보니까 서로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온 오프라인으로 해서 같이 만나서 동작을 해볼 수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했던 활동은 댄스 강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진행해 주신 안무 배우기와 창작 수업입니다. 활동 내용은 직접 댄스 강사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오셔서 진행해 주신 수업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에 맞춰 미리 짜놓으신 안무를 배워보았고 두 번째로는 겨울이라는 주제 안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동작으로 표현해보고 그것들을 이어서 음악에 맞추어 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친구들 각자의 이야기를 춤 동작으로 만들어서 쳐보는 과정이 즐겁고 흥미로웠고 단어를 동작으로 만드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교육청, 고양시청에 부탁하거나 제안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플래시몹 활동처럼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학교와 마을 연계 프로그램들을 더욱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다인 학생과 이제 배준우 학생, 그다음 김도현 학생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봤는데요. 마을과 함께 이제 플래시몹 활동도 하고 손수건 염색에 안무 창작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마을에서 이제 오신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신 건가요? 네.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담임쌤하고 섭외를 위해서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담임쌤이 새 학생의 이름을 뒀더니 얘들이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친구들인데 발표를 한다니 놀랍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세 친구 다 되게 차분하고 이제 말을 조곤조곤 잘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 또 나눠보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선생님과 또 학생의 이야기에 이어서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또 궁금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자녀들이 혁신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지금 그 기간 동안 또 함께한 이야기를 덕양중학교 진윤영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저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1, 중3 두 아이가 있는 중3 아이가 입학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9년 동안 혁신학교 학부모로 살아가는 덕양중학교 학부모 부회장 진윤영입니다. 저는 혁신 교육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거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학부모로서 학교와 함께 경험하며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3년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혁신학교 학부모로서의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고양시 전체에서 혁신학교 자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 학부모로서 그리고 학교도 학생도 모두가 점점 같이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함께 함께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그렇게 6년을 지내고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미 그 기간 동안에 중학교는 학교에서 이미 주도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을 다 마련을 해주셔서 학부모로서는 실질적인 학부모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학생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처음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할 건데요. 가끔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지만 더 단단하게 자랐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덕양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혁신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혁신학교를 보내는 이유 자체가 내 아이가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혁신학교를 선택했고 그 학교를 보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 학부모로 살아가면서 좀 전에도 만나신 분이 한번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 너네 학교 가면은 애들은 좋겠네.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내내 들은 말은 중학교는 어떡할 건데? 그리고 중학교도 재밌게 지내고 있으니 그럼 고등학교는 어떡할 건데? 그리고 입시는 어떡할 건데? 그리고 너네 학교에서 갈등 구조가 나타났을 때 학폭이 아니라 그렇게 막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아이들이 점점 그 시간 동안에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 수업을 하는데 괜찮을지. 근데 저는 9년 동안 지내오면서 토론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성장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껴서 혁신학교 학부모로 살아가는데 다른 분들에게, 일반 학교 분들에게 혁신학교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혁신교육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초등학교 이야기, 중학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혁신학교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알지는 못하고 저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희 아이들이 다닌 학교는 고양시에 있지만 좀 시골 학교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산이 있고 논과 밭이 있는 그런 곳이어서 생태 중심,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 중심의 학교였고요. 아이 중심의 교육 그리고 글동룩이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로 자기 글을 쓰고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발표까지 1년의 과정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논농사. 저는 8년 동안 논농사를 지으면서 이게 저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기 안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모내기를 어떻게 하는지, 추수는 어떻게 하는지, 홀태가 뭔지, 그리고 낫지를 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혁신학교 학부모로서 자라면서 대곡초등학교에 있으면서 배운 거는 저는 새끼꼬기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었고요. 학부모 활동을 통해서 처음에는 논농사만 지으면 어떨까 했는데 점점 풍물패가 하나씩 들어가고 하더니 올해는 정말 그 전문적인 풍물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생태 수업, 밀을 그냥 이제 이렇게 뿌려놓고 자라는 것만 봤는데 한번 밀 구워보면 어떨까 해서 정말 학교에 불나면 어떡하지 하는 모든 걱정을 앞두고 이제 밀 구이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저게 다 학교 안에 있는 활동들이어서 바로 뒤에 산이 있고 그다음에 밭이 있고 하는 게 참 유리한 그런 주형 조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 활동 그리고 이거는 혁신학교들이 대부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블록 수업을 하기 때문에 중간 놀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애들이 진짜 미친 듯이 뛰어놀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끼리 노는 것도 신나는데 그 놀이터 이모 양성 그 고양교육청에서 시켜주신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놀이를 배우신 분들이 와서 놀이 같이 해주기도 하고 저기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엄마들이 기겁을 하는 내용이죠. 운동장에 물을 뿌려놓고 흙탕에서 놀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중복이 됐네요. 교육에 대한 게 딴 거였는데. 그리고 교육과정 발표에도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자랑을 하기 위한 발표 아니고 학교 안에서 배웠던 교육 내용들, 실로폰 합주, 리코더 합주, 그다음에 합창, 어쩔 때는 치어리딩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국악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활동으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졸업식에 학부모와 학교와 학생들이 계속 이제 토론하고 회의를 해서 만들어낸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된 졸업식이었는데요. 운동장에서 차례대로 줄을 세워놓고 이제 온라인으로 먼저 1차를 하고 2부 때는 저렇게 가서
선생님들 만나고 한 사람씩 만나는 저런 획기적인 졸업식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앞에 초등학교 때까지 교육 활동은 아이였다면 중학교에 올라가 보니까 겨우 몇 달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서 학생으로 성장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초등 때는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그다음에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따라가면 즐거운 그런 활동이었다면 중학교 올라갔더니 모든 걸 학생들이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를 인정을 해주고 학생들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획기적이고 너무 놀랬었던 거는 3주체 교육과정 협의를 통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년마다 학년 말이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 또 그거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양중학교 교육과정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학체지라고 아이들의 입으로는 가장 인싸들만 모이는 곳이 학체지라고 표현합니다. 운동회 때 저 노란 그 스텝 조끼를 입기 위해서 아이들은 새벽같이 나가서 그 운동장을 치우기도 하고요. 저녁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년별로 진행이 되고 설상가상 비까지 와서 저렇게 우산 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학체지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동아리도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서로 만들어서 하는 동아리였고요. 저 운동하고 있는 저 친구들이 육체개조부라고 하는 이름도 독특한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농구 동아리를 하는데 누가 시켜서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일주일에 2번씩 아침에 일찍 학교 와서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학교 활동을 하는 게 동아리 활동을 하러 학교를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버스킹이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저런 식으로 공연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 피아노가 저희 덕양중학교가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피아노를 3층에서 운동장까지 옮겨가면서까지 저런 노력으로 저런 공연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덕양중학교 와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제일 많이 본 게 저런 서클 형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서클로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협의가 있으면 뭐든지 다 서클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1학년에 무슨 다른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도 운동장에 전 1학년이 다 모여서 서클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식탁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코로나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학교 방과 후에 반에서 반 전체가 다 모일 수는 없고요. 한번 보니까 한 3조나 4조 정도 그렇게 뽑아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의 식탁이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 이게 코로나라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평화기행을 갈 수 없던 거. 아이들이 저희 큰아이가 중3인데 1학년 때만 갈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우고 예산으로 이제 모든 계획 실행까지 그 교통과 숙박 시설까지 아이들이 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제도 아이들이 대본을 쓰고 무대 장치 그리고 무대를 섭외하고 그다음에 그날 하루 종일 뭘 먹을지까지도 아이들이 결정하고 했었던 1학년 2학기 때 가장 쑥 성장했던 그런 계기가 됐던 연극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내용도 다 서클로 하고 서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수업 내용을 협의하는 내용, 서로 가르쳐주고 또래 교육, 또래에게 가르쳐주는 것들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직접 수업을 계획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었어요. 그다음에 학생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생회에서 제일 올해 학생회에서 제일 놀랐었던 거는 학생의 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학생의 날이 몰랐는데 그게 어떤 유래가 있었는지 학생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마을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 김장하고 그다음에 목공을 하고 마을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활동으로서는 학부모 교육이 1년 내내 있었는데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의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로 계속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학부모와 학교가 다 공감하면서 학교를 계속 열어주셨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열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참여 활동으로는 이건 2020년에 시작을 했는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그 진로 교육의 하나로서 아이들이 너네가 듣고 싶은 직업, 이야기, 인생 이런 걸 뭐가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한 것을 다시 이제 학부모에게 와서 섭외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서 이 참여 그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12월 20일 날 2021년 사람세기 계획 중입니다. 그다음에 덕양중학교는 학교 3주체로서 성장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스스로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는 그런 시간, 그런 곳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학자의 말인데요. 교육은 빈 양동이 하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환하게 불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양동이, 자신의 삶이 그러니까 지식, 밖에서 채워지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년차 혁신학교 학부모로서의 내공이 느껴졌고요. 계곡초와 덕양중을 보내면서 이제 함께 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일 많이 배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자녀랑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또 잘 알고 계시는 걸 보면, 학교 활동도 또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놀라웠던 게 어머니에서 주최하는 또 사람책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은 빈 양동이 하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환하게 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 우리가 함께 좀 불을 밝혀 나간다면 고양시가 좀 더 행복한 배움이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협일동은 올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학습 공동체 분야에서 자치분권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주협일동 주민자치회 김영식 회장님으로부터 주협일동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협일동 주민자치회장 김영식입니다.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직된 비영리 단체로 각 동의 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저희 주협일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한 공감 문화자치학교 활동 소개와 마을과 학교가 결합한 학생 지원 마을학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협일동은 다른 동에 비해 청소년층과 중장년 계층이 많고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은 전무하나 초등학교가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가 있는 주협역 인근의 살기 좋은 일산 신도시의 전형적인 중심 마을입니다. 또한 우리 동네의 문화 기반 및 주민의 요구를 살펴보면 인근의 호수공원 등 여가 문화 자원은 풍부하나 학교를 제외한 체험 장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인구의 특징, 문화 수요,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자치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주협일동 주민자치 사업계획을 보면 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비롯해 공감 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저희 동 공감 문화자치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감 자치학교의 기본 원칙으로는 주인공 프로젝트, 마을의 주인공은 나야나라는 전제 아래 아이들에게는 기쁨을, 학부모에게는 격려를, 청소년에게는 꿈 키우기를, 중장년에게는 마을의 리더와 봉사심을, 시니어 계층에게는 삶의 활력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 자치학교의 기본 구조는
어린이와 부모 세대의 맘앤데디, 청소년층의 다 함께 꿈의 학교, 중장년 계층의 공감 문화학교, 시니어층의 언제나 청춘대학이 상호 교차하는 선순환 형태를 기반으로 봉사와 재능을 기부하도록 순환 구조로 운영하였습니다. 공감 문화자치학교의 7월까지 활동, 주인공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주요 활동 주민자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공감자치학교 사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맘앤데디는 올해 3기 유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시니어와 함께 그림책 읽어주기, 3세대가 함께하는 놀이체험, 부모들이 소규모 마을 육아 공동체를 조직해 그들이 다음 맘앤데디 공동체 학교의 주체가 되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와 평생교육과 마을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주민자치에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 복지,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은 물론 지역센터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평생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 사회학교, 봉사기관,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입장에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자 그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주체별로는 꿈의 학교 등 고양시, 교육청 등의 공모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 저희 주민자체가 자체적으로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 학교 간 그룹화로 지역 중심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 학교나 교육 전문 공동체에서 시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마을 학교 연계형, 온마을 행복학교처럼 마을에서 기획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검토한 후 이를 학교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마을 결합 형태 학교 공모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참여 주체별로 살펴보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나 동네방네 프로젝트처럼 학생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형태, 고양시 학부모 특별교육위원회처럼 학부모가 주도하는 형태, 각 단체나 수탁기관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동적 형태 등 다양합니다. 이에 저희 주민자치에는 드론 함공, 탄소 중립 체험 등과 같이 학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발전적인 공동 참여형이 있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 조별동 주민자치는 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여 공감자치학교 내에 청소년 꿈의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경기도 교육청 공모 찻꿈 미디어 아트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2명을 모집하여 5월 22일 개교식, 10월 23일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지역 학생들에게 유튜브의 기본, 영상 제작의 기초, 영상 촬영 및 다빈치 솔브, 기타 등을 통한 프로그램 편집의 기초에서 프리미어 프로 등의 유료 프로그램을 통한 편집 기술 향상, 유튜브 채널 개설과 업로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 게임, 먹방, 슬라임, 개인 브이로그 등으로 나누어 개인별, 팀별로 실제 촬영한 영상을 직접 유튜브에 올려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이동과 실습이었지만 스튜디오 체험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편집해보는 학생 중심 마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둘째, 온마을 행복학교는 고양시가 공모하고 저희 동주민자치 연계 마을자치 교육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참여단체인 학교가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 주요별동은 주민자치의 환경 강사와 일상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마을 특색 사업으로 온마을 행복학교를 지난 6월 30일부터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에게 당면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6개 학급에서 진행되었는데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들 학생들과
마을 축제 환경 부스를 함께 운영하고자 논의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실시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우리동 특색사업 청소년 체험학교와 경기도 주민 제한 공모 사업으로 마을 문화교육단을 운영하였는데 청소년 환경 체험학교를 6월 19일에는 기본 환경 교육 이수 후에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해 산림 자원 보호와 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견학 체험하였고 20일에는 마을 환경 기획을 오수길 교수님 강의 후에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마을을 돌아보고 마을의 장점을 파악한 후 미래 우리 마을을 설계해보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회는 학생들이 꿈에 스스로 도전하고 기획해보는 활동을 무학년제로 운영해 저학년 학생들은 선배의 토론 과정을 배워가는 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함께 꿈의 학교. 둘째, 온마을 행복학교. 셋째, 청소년 문화환경 체험단 활동입니다. 중장년 문화자치학교는 경기도 주민제한 공모사업으로 2회차 운영되었고 그 외에 고양시 평생교육 카페 공모에 지원해 비즈공예, 민화 그리기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들이 참여해 선순환 재능 기부 및 봉사를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봉사 참여자는 다음 강좌에서 우선권, 수강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시니어 실버 탈출 언제나 청춘대학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11기째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학습하는 실버를 위해 칼림바, 음악과 여행, AI 다가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복지감은 물론 마을 생활살이에 만족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공감자치학교 운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세대 간 지혜를 공유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니어가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3세대가 함께하는 놀이 생태체험, 아이들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그린턴 견학체험, 청소년들이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쳐주는 활용법 등입니다. 둘째, 수혜자가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로 선순환 시스템, 즉 우수 수강자가 강사 보조 역할을 수행해 본 후 무료 강사로 활동하는 형태입니다. 셋째, 민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기초 평생교육, 마을 학교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의 바람은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지역 내 많은 지역 공동체, 학습 공동체들과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 각각 공동체 장점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셋째,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 집단이 수동적이고 폐쇄성이라는 특성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주민자치의 아쉬움은 지역 관내에 경기영상과학부, 방송영상 출연, 방송미디어학과 학생들이 뛰어난 방송, 영상 송출 능력, 일산국제 컨벤션 고등학교의 IT 소프트웨어, 광고 디자인 학과의 우수한 웹 디자인 능력 등과 매치했다면 더 좋은 마을의 축제, 꿈의 학교 미디어 아트가 운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다가가는 주민 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제 뭐 우리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운 단어 중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단어 문장이 있잖아요.
딱 그것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 같은데요. 맘앤데디, 공간문화학교, 미디어아트 꿈의학교, 또 고양이혁신교육 사업인 온마을 행복학교, 청소년 문화환경체험단 운영을 하시고 언제나 청춘학교 이런 것들을 유아부터 노인분들까지 배움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에 있는 학교들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뭐 경기영상과학고나 뭐 고양국제컨벤션고 같은 경우도 저희랑 같이 이런 연계 사업들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실제로 도와드릴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 사업을 하면서 저희 행자부 이제 사무관님하고 한번 이제 줌으로 연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지방자치 시대에서 이제 주민자치의 시대로 마을 자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마을에서 그런 자치회들을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발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지금부터는 서로에 대한 질문도 가능하고 또 제가 또 질문하는 내용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채팅창에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서로 간의 만남들이 있는 민관학이 같이 또 만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 학생 이제 친구 이름이 다인 학생에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마을에서 공부해본 일을 배워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네. 학교를 와서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디 학교 밖에서 어떻게 뭐 어느 기관에서 배웠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올해? 아니요. 올해는 이번 플래시몹 활동이 처음인 거예요. 아, 플래시몹 활동이. 그래서 그러면 혹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데도 가보셨어요? 거기? 네.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되게 제가 오래 다니지 않고 잠깐씩 방문을 해본 곳이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되게 청소년들을 위주로 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았어요. 네.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인데 작은 공간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해서 여러 체험들을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올해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제 뭐 일산중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들과 연계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11월이었죠. 11월에는 마을 축제를 열었었습니다. 부스를 운영하고 학생들 공연을 하고 하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마을 축제를 좀 열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는 지역일동 회장님의 이야기를 쓰셨는데 내년에는 학교들과 함께 같이 활동했던 것들을 가지고 마을 축제도 좀 열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한테 다 이제 질문 한번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서로 다른 주체들이 만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좀 힘든 상황도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마을은 학교를 이용하려고 하고 학교에 공간을 내놔라, 뭐를 해달라, 돈을 달라, 뭐 이렇게 하고 또 학교는 또 그런 마을에 뭐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그리고 수업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요구만 있는 건 또 아닌가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혹시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또는 이런 거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뭐 좀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부터. 네. 글쎄요,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요청만 하고 서로 이제 그냥 맡겨둔 상태였을 때 그때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땐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경험이 쌓이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그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시작부터 기획에서부터 같이 참여해가지고 수업을 만드는 거라고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마을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교사들, 활동가 분들도 이게 수업이 가지는 구조가 있고 그 아이들이 좀 단체가 됐을 때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서로 협력해서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래도 그 어려움들이 조금씩은 극복될 수 있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맞춰서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조금씩은 더 많이 이해하게 되니까 네, 조금씩은 또 수월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머니 좀 이야기 해주세요. 네. 마을과 함께 한다고 해서 이제 마을이 전체가 활동을 하지는 않고요. 그 특정 인원들, 마을에 함께 하시는 그 앞장서시는 선생님들, 예, 그분들 덕분에 하고 있긴 한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을과 함께 이제 학부모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같이 연합을 했을 때 또 이제 일어나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던 그 안에 있는 학교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든지 다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 이제 저희는 그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학교는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고 또 저희는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육 공동 전문체라든가 마을 활동가들이 많은 의욕은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저희에게 공간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많이 의뢰가 들어와서 그렇다면 저희 주민자치의 특성이 주민자치센터라는 많은 강의실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우리 마을의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그 마을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이라고 이제 좀 저희가 아쉬운 거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전문가도 있지만 간혹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케어를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교육 과정의 일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잘 들고 또 김다인 친구는 혹시 그런 마을과 함께하는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특별히 엄청 아쉽거나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이다 보니까 상황이 좀 춤이나 어떤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쌤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기획하고 물어보면서 뭔가를 진행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도와준다라는 느낌? 내가 뭘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저도 제일 아쉬운 게 어티를 가면 정말 참여하시는 소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짐을 덜어주시면 좀 더 재밌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 사업하면서 공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하고 싶은데 공간이 되게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또 주역일동은 그런 주민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또 공간도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 건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학생들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밖에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체험학습은 거의 다 중단되었고 수학여행 못 가고 굉장히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은 거의 다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보면 이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뭔가 좀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봐야 되겠죠. 기대를 해야 될 텐데 참 어렵네요. 저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마을과 함께 해야 한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사실 배움이 삶과 연결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생각하시기에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나고 또 세대가 함께 만났을 때 어떤 게 좋을까요? 뭐 때문에 만나야 될까요? 예, 혹시 각각에 있는 자리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 한번 대답을 좀 이제 회장님부터 한번 대답을
저희가 이제 그 마멘데리 그 유아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3년 차 지금 특색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유아학교에 들어오신 학부모님들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안 나가려고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활동을 하면 더 이상 못 한다 이렇게 제약을 할 만큼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이 점점 벌써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 이제 마을 학교를 거쳐간 아이들이 우리 마을의 리더가 됐으면 하는 이제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학교 내에 그 자율학년제와 그 어떤 학생 동아리하고 저희 이제 주민 자체 그 마을 공동체하고 잘 연결을 시켜서 선생님들의 수고로움도 조금 덜어주고 또 학생들은 나름대로 선생님의 눈치를 덜 봐가면서 마을 강사 또는 우리 마을의 어떤 주민들하고 함께 행사도 기획해보고 스스로 또 아이들이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하는데 사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학생들을 안전 관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월 학교가 항상 2월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발령이 나고 3월 초가 되면 교육 과정을 짜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선생님이 받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접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2월에 미리 이제 각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와 마을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은 수고로움은 좀 덜어주면서 학생들에게는 좀 더 기획과 편집할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울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나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사실 첫 만남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자리를 만들어 가면 되겠죠. 어머님 혹시 네. 마을은 마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학교는 학교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하면 같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학창 시절로 돌아봤을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공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바뀌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마을은 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내가 자라나고 내가 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제 활동을 했던 그 학교가 그 마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면 아이들의 추억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마을과 학교가 배움의 장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서로 알고 있는 서로의 이야기가 다르고 서로의 얘기를 또 만나서 들어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그러다 보면 좀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 또 우리 마을에서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학교에 직접 오셔서 그런 직업의 분야에 대해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또 생각을 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배랑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선배 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성인이 다 된 고등학생이거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성인이 되는데,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뭐, 그런 간판은 어떻게 내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그 형이 대답을 잘 못했대요. 이건 어디서 가르쳐 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주변에 물어보면 다 각자 도생 알아서 찾아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해줬던 것처럼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마을에서 함께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또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그렇게 각자 도생해서 만들어 갔던 것들을 또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일단 우리 자치회장님께서
학교가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마음을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 저희가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학부모님이 계시는데 저희는 많이 폐쇄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말자치회가 있고 말학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마을에서 왜 배워야 되냐는 아까 질문 주셨잖아요. 마을에서 왜 배워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냥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님도 마을에서도 각자 그 길을 찾아가기엔 너무 빠르고 복잡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아이들도 원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 각자가 배우는 속도도 너무 달라지고 있어서 어쨌든 다른 방식 또는 다양한 방식 그러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주엽일동 주민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옆에 얘기를 처음 듣게 돼서 또 다시 한번 주민으로서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옆에 있어도 이렇게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될 수 있으면 네,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무엇을 배워야 될까를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 되게 좋고요. 아까 폐쇄적이라고 그랬는데 독양중학교가 아닙니다. 네, 네, 살짝 정정해 주시네요. 주민자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면 이제 고양시도 39개 동이 있습니다. 39개 동에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뭐 간단한 심의나 뭐 그런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구가 있었고요. 내년에 이제 특례시가 되면서 39개 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이제 자치회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고 뭐 향후에는 고양시 발표한 걸 보면 주민자치 회장님과 동장님의 권한을 거의 동등하게 두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대단하게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는 이제 온마을배움지원센터 고양이 혁신교육 운영하면서 좀 바람이 있다면 주민자치회 교육분과가 좀 만들어져서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들이 좀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학교랑 좀 잘 연결해서 지금 또 선생님 잘 모르셨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 없이 좀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올해 되게 다양한 또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또 배움이나 여러 장면들을 겪으셨을 텐데 올해 그 많은 장면들 중에 좀 행복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쌤부터?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오늘 이 자리가 왠지 혁신지구 컨퍼런스여가지고 관련된 기억을 떠올려야 하나라는 압박감이.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마을 지도 그리기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진짜 가기 싫어했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요즘에는 조금만 날 지나도 덥잖아요. 그런 가운데 2시간을 마을을 걸어다니면 그걸 끌고 가는 선생님들, 마을 선생님들, 막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 묵묵히 따라 그걸 다 받아주셨던 초반에 비하면 뒤로 갈수록 아이들이 너무 그냥 가야 하는 일 또는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평화봉사 활동을 가서 마을 경로당 그런 장소를 아이들이 보고 약간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치우고 의자를 놔드리고 막 그랬는데 또 나중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음료수를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막 처음에 그랬는데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주셔서 받아왔다고 하면서 애들이 선생님 먹어도 되냐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뭐랄까 생각하고 진짜 더운 날이었거든요. 6월 이제 2일 뭐 그 정도였었는데 아무튼 그날 하루에 그 땀 흘렸던 하루에 햇빛 아래서 아이들이 막 그 벤치를 들고 막 앞에 걸어가던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벤치를 마을에 나누어 준 건가요? 네네네. 굉장히 뭐 벤치 게시판 이런 거 만들었는데 그걸 기계 이렇게 차로 실어주신 건 주민자치회였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치로 옮기는 거는 아이들이 직접 수동으로 이렇게. 네, 근데 무겁다고 막 그런 애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예술활동 수업을 플래시몹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제 기억에 남았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르게 마을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예술활동 중에 있었어요. 고향 맷별 프로젝트라고 그것도 있었는데, 하루는 서로 배웠던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고향 맷별 프로젝트를 한 친구들이 수업하는 곳으로 가서 그 만든 작품을, 그때 동안 만든 작품을 구경을 하고 또 설명도 듣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도 보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이러는 시간을 가졌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배우는 교실로 올라와서 저희가 그동안 그 문장들을 만들고 그 문장들을 활동으로 표현을 해서 춤 동작으로 표현을 해서 음악에 맞춰본 거를 또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거를 같이 함께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연 예술이라고 하다 보니까 같이 참여를 해달라고 고향 맷별 프로젝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셨었는데, 플래시몹 활동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저랑 오늘 같이 온 2명의 친구, 또 다른 친구들 한 3-4명밖에 같이 춤을 춰주지를 않아서 이렇게 원형으로 같이 대형을 해서 추는 춤이었는데 좀 민망하면서도 그날만큼은 부끄러움을 타지 않고 잘 즐기고 즐겁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좀 행복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소수라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 어머니. 네. 학부모로서 올 한 해 가장 좋았던 점은 다른 학교와 달리 전면 등교를 했다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이 행복함을 누리면서 잘 지내왔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고 나면 공식적으로 결석을 해도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된다고 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겠다고 깨역깨역 일어나서 학교를 열심히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교 가는 게 즐겁다면, 중학생이 학교 가는 게 즐겁다면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 한 해 갑자기 이렇게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 컨퍼런스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은, 얼마 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화전역에서 마을 축제가 있었어요. 그 마을 축제에 중학교 아이들이 가서 춤을 추고 공연을 하고 동아리별로 가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저쪽 마을 저쪽에 있는 화전 항공대에서 와서 공연을 하고 마을에서 공연을 하고, 이게 작지만 마을에서 함께하는, 학교와 함께하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점점 다른 학교로 다른 마을로 번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제 늘 즐겁고 어떤 보람이랄까 이런 거는요, 지나가시면서 주민분들이 문화 프로그램 언제 운영을 하느냐 묻고, 계속 그런 것들을 원하실 때,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열심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를 믿어주시고 찾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맘앤데드 같은 경우는 계속 미리 내년을 미리 예약을 하고
뭐 이제 중장년층도 그렇고 그런데 좀 저희가 늘 아쉬운 거는 고양시에서 최초로 이제 저희가 온라인 문화 강좌를 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온라인 강좌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인분들에게 스마트폰 활용해서부터 그런 미리 강좌를 개설을 해서 무료로 교육을 한 다음에 온라인 강좌를 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안타까움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주엽일동 주민을 위한 공모 사업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즐겁게 하지 못하고 주민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지 못해서 일부 돈이 반납이 돼야 하는 상황이 매우 좀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꿈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온라인 수업이 30% 이상을 넘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이게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거의 후반부에는 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졸업식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꿈의 학교도 있지만 문화환경기획단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체험환경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엽일동은 나름대로의 청소년들하고 많이 함께 하려고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장학금을 줄 만큼 활동을 많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회장님 같은 경우는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사실 아쉬움이 훨씬 더 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로 한 말씀씩만 더 이제 마무리 멘트를 듣고 갈 건데 혹시 시에 바라거나 뭐 온마을배움지원센터 또는 고향교육지원청에 바라는 내용들 아니면 이제 마무리로 그냥 편안한 이야기 한 말씀씩만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 바람은요, 이제 어차피 혁신교육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 비슷한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이제 발산중학교나 경기 영상과학고나 국제 컨벤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이제 주엽초, 강선초, 문화초 이렇게 있으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을 나름대로의 뭐 드론에서 뭐 칼림바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둑장 하여간 그 취미가 다양한 아이들의 그런 동아리들을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활용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많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저희 마을 학교는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이렇게 그 주변의 학교끼리 비슷한 동아리들을 묶어서 저희 주민자치에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 저희 주엽일동에 있는 이제 올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게 마을 소식지가 있는데 학생 기자를 모집했는데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서 그런지 학기초에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있던 학생 기자가 올해 지원이 없어서 마을 소식지를 학생 기자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그런 마을 사업에 대한 지대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 강당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코로나로 장소 섭외가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마을과 함께 했을 때 마을에서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뭐 이런 그 강당 뭐 이런 게 없을 경우에 마을을 열어주고 마을에서 함께하고 마을에서 이곳을 이제 사용해도 됩니다라는 게 이제 같이 학교와 마을이 하나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도 좀 더 많이 열어주고
학교도 좀 더 많이 열어주고 서로 함께 협력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와서 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처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배우는 점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되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활동이 제한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내년에도 그렇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논하고 죄송합니다. 의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가 폐쇄적인 건 아닌가? 너무 딱딱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뭔가를 하기엔 아마 그런 일을 해보셨거나 그런 일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뭐가 제일 부담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안 하게 되고 그냥 조금 눈 감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결과를 들으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막 헌신, 좋은 말은 헌신이지만 사실은 그런 고통들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던가 그게 지원이 아니라 제도적인 어떤 변화나 그거야말로 혁신의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거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건데 오늘 되게 많이 나왔던 단어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위기 사항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소통, 공유, 유연함, 만남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그런 것들이 절실하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과정에서 또 교육지원청은 제대로 된 지원을 좀 해주고 시청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고양 혁신미래교육지구가 처음에는 학교의 수업을 연결하면서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을과 학교가 연결되고 있고 학생과 마을 주민의 삶이 대음으로 연결되고 또 마을 교육 공동체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또 가능성도 오늘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올해 되게 여러 현장을 좀 찾아다녔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또 보고 들을 기회도 많았는데 학교와 이제 청소년 시설 마을이 함께 1년 동안 배움을 바탕으로 해서 마을 축제를 열기도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마을 예술가들과 함께 연극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뮤지컬, 연주회를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시청 소유의 습지공원 안에 있는 묵론을 또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논농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또 생태 교육과 함께 연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코로나19가 안정이 되어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 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배움과 만남이 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연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